안녕하세요. 네, 재무관리 심화반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윤태주 회계사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무관리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심화반 이제 여러분들 어떤 수업을 하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저희 공개 설명회 때 설명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로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심화 재무관리 강의 방향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누가 들으면 좋을까, 그리고 뭐 전체적인 강의 방향에 더불어서 또 컨셉 이런 것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심화 재무관리의 강의 방향 첫 번째입니다. 재무관리의 주요 개념에 대한 심화적인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관리라는 이제 과목을 여러분들이 기본반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30강, 30강 가지고 안 끝났죠? 31강에서 최대 많으면 34강까지도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하지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그러니까 어려운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또는 쉬운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주요한 개념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요하다 주요하지 않다를 구분할 때는 우리는 회계사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에 잘 나오냐 안 나오냐를 항상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그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빠르게 깊게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반에서 배우셨던 속도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1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다 하면 심화에서는 이론은 한 20분 다룹니다. 문제는 한 40분 풀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본반에서 배웠었던 그 내용보다 더 수준을 깊게 그리고 어렵게 배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렵게 배운다는 게 여러분들이 막 이해가 안 되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니까 당연히 무언가 전개라던가 논리의 구성이 어려운 내용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다룰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하면 우리는 재무관리의 개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우리는 개념을 배웠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풀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재무관리 1차 그리고 2차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특히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는 완전히 그 구조가 달라요. 1차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풀이가 한 3, 4줄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단원 내에서 하나 또는 잘해봐야 2개의 단원을 엮어서 문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2차는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2가지 개념 이상을 엮어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그 개념을 어떻게 녹여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결국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든 물어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 안에 이 출제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문제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패턴대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문제에서 나에게 무엇을 테스트한다 정도는 알고 그 뒤에 풀이로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심화 재무관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 왓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가, 왜 이 문제가 나왔는가, why, 거기서 그 문제를 접근한 how까지 다 연결하는 그런 강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는 수강생의 재무관리 직관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험이 꽤 남았습니다. 1차 아직도 반년 넘게 남았고요. 이제 들으시는 타이밍에 따라서는 반년 조금 안 되게 남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차는 이제 1년 가까이 남았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문제를 푸는 스킬을
막 연구한다, 아니면 문제를 잘 푼다, 이런 것은 좀 더 뒤에 하셔도 되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라는 이론을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이론이 직관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이론이나 수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 힘을 더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론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지만,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직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우리 직관력을 향상하는 걸 목표로 삼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강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자, 타겟 수강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누가 이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재무관리 이론이 이해가 되는데 문제풀이가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가 어렵다고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재무관리 문제를 딱 보면 문제풀이가 한 4-5줄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줄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복습하시면서 많이 겪으셨었던 상황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본서를 보고 있다고 하면 CAPM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머리를 CAPM으로 제한을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압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출제에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범위를 예를 들어서 CAPM 그리고 MM 전부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개념을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어떤 수식으로 처음을 시작해야 하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첫 줄은 그래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을 전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첫 번째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다 이번 심화반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배웠던 개념. 우리 기본반에서 개념 많이 배웠죠? 그런 개념들을 빠르게 리뷰. 네. 중요한 개념들을 빨리 리뷰해야죠. 뭐 직접 복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왕 복습하는 김에 빨리빨리 리뷰하면서 그 개념을 좀 더 깊게 파고 싶다. 그런 분들 이제 굉장히 심화반이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무관리를 전략 과목으로 삼고 싶다.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재무관리를 전략 과목으로 삼는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출제의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2차 시험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재무관리가 6과목 중에 제일 난이도가 낮았어요. 주관적으로 낮은 거지만 객관적으로 재무관리 시험이 그럼 정말 무리였냐? 그렇진 않아요. 다른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재무관리가 평균보다 쉽게 나오는 해, 아니면 다른 과목 대비 쉽게 출제되는 해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1차도 동일합니다. 이번 25년 1차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럼 이런 1, 2차 때 재무관리를 고득점을 받아두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점수가 좀 낮아도 합격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나는 재무관리가 전략 과목으로서 도움이 필요해 라는 분들에게도 이런 심화반이 1차와 2차를 모두 다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원별로 주요 개념을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책은 이제 김종길 선생님의 재무관리 연습 책인데 두껍죠. 여기 있는 이 두꺼운 책이 다 이론이 적혀 있지 않아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개념이 그렇게 많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심화반에서는 그 개념조차도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1, 2차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중요한 개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개념보다 문제를 잘 풀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그런 토픽보다는 1, 2차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그런 주요 주제들을 놓고 그 개념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2차 스타일의 문제를 접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객관식을 열심히 푸는 건 좀 일러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시험의 전략에서 나는 1차를 확실하게 해결한 다음에 2차를 접근할 거야 라는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순수하게 문제만 풀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심화반보다는 객관식반이 좀 더 어울릴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보통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대부분은 재무 관리를 개념적으로 탄탄히 다져놓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걸 좀 더 익숙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개념을 2차 스타일 문제로 좀 더 심화적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푸는 문제는 아마 주로 예제 그리고 기출인데 모든 기출을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생각보다 아직 더 올려야 된다. 아직 더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벌써 만나면 여러분들이 좌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중에서 좀 스타일이 괜찮고 그 다음에 1차로 녹였어도 괜찮을 문제 1차로 나오면 이제 2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면 안 되겠다 싶은 문제 정도. 그래서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배운 것에서 확장할 수 있는데 문제 스타일이 그냥 2차다. 그런 문제들 위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기출을 다 풀어서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 자, 교재는 말씀드렸듯이 재무관리 연습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매주 유인물이 공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인물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유인물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지만 미리 좀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더해서 이제 예전에 뭐 제 기본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좀 익숙하신 어떤 장표가 많을 거예요. 그 장표를 요약해서 집어넣었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요약한다. 자, 그 장표를 거의 그대로 넣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기본반에서 배웠던 것보다 많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웠던 내용을 다 되돌려 보면 여러분들은 2차 시험을 보기 위해 필요한 개념의 대부분을 이미 탑재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아니면 재무적인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를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번 또 복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요약 후에는 기출을 풀 겁니다. 자, 이 유인물의 개념 설명 요약 뒤에 기출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차 문제는 사람들마다 푸는 방식이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하지만 2차의 경우엔 사람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답은 동일하게 나오지만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책의 저자께서 생각하시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요. 저는 저의 스타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왕 책도 샀고요. 책 강의도 들으시니까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다 보시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자신만의 어떤 논리를 좀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많은 문제들은 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 어떤 부분의 설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했는지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이제 저희 뭐 종이 낭비라고 하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 강의 횟수는 21회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언제나 목표치예요. 21회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문제들이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강의 회차 자체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목표는 21회 정도로 잡고 있고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CAPM하고 MM을 합쳐서 한 10회 정도에서 11회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이후를 한 11회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기본반에서 배웠을 때 기억나시죠? 기본반은 CAPM 한 10번, 11번, 그리고 MM이 10번, 11번 이 정도로 총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심화반부터는 CAPM, MM보다 옵션 또는 선물, 채권 이쪽 비중을 늘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CAPM이나 MM은 여러분들이 심화반에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걸 할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다 배웠고 제가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제 기본반에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두 가지가 좀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CAPM, MM은 이제 기억나시죠?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 하에서 어떤 스토리라는 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에 따라서 내가
소설책의 어디까지는 보고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그 소설책의 전 내용을 가지고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이 소설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책을 읽어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다 말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CAPMM은 복습을 많이 하시는 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심화반 때 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개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나 옵션 이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옵션, 선물, 그리고 채권 이런 챕터들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논리 또는 그 개념, 이게 일정 이상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예 접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논리나 아니면 개념을 탑재해 줄 때까지 계속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화 때는 옵션 이유에 대해서 시간을 더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원래 기본반 때에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진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대단히 많은 걸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소설을, 제가 자꾸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읽기 위한 도움을 주는데 그에 비해 옵션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하나의 다 논리적인 어떤 구축이 필요한 하나의 이론인 거고, 그 이론에 대한 논리적인 구축을 저는 계속 도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반반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제 좀 제가 어색할 수 있어요. 뭐 어색한다 해도 설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진도가 좀 빨라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모니터로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이 좀 빠르면 알아서 중간중간에 스탑하면서 생각해보고 다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이제 제공이 될 건데, 모의고사는 제가 2차 문제 중에 풀어주지 않은 문제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할 만한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라 기출을 좀 변형해서 모의고사 문제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출을 조금 괜찮은 문제 중에 일부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도로 낼 거고, 여기서 모의고사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좌절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내가 배웠었던 게 이렇게 전체 챕터로 확장이 되면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를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너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목숨 걸고 그렇게 치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재무관리 심화반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보를 가지고 한번 괜찮으면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